오늘도 좀 센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송을 좀 이렇게 유튜브를 좀 오래 하다 반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 뭐가 생기느냐면은, 우리한테 상담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상담 받았다고 다시 봐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이게 우리가 라이브는 우리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헷갈리시는가 봐요. 네, 헷갈리셔서 이렇게 우리한테 봤다고 다시 봐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한번 사진 본 사진을 안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는 않거든요. 저기 본인들이 한번, 여기 계시지는 않겠지만 참고를 잘 하세요. 참고를 잘 하시고, 오늘은 50대세요. 50대신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50대 여성분입니다. 50대 여성분인데,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로 많은 부를 만드실 분이에요. 많은 부를 만드실 분인데,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생명선은 좀 특이합니다. 생명선이 특이해가지고, 원생명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어 붙였죠. 이어 붙이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선이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요거랑 지금 선이 두 가지가 붙었고,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요거는 재물선입니다. 재물선이고, 운명선이 근데 여기서 좀 많이 이 지점을 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재물선은 잘 살아 있습니다. 잘 살아 있고, 근데 이분의 특징도 보면은, 사업선은 사실 좀 요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약합니다. 사업선은 좀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인데, 이분의 특징을 보면은 다들 딱 그냥 바로 이제는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두뇌선이 굉장히 힘이 강해요. 두뇌선이 힘도 강하고, 직선형에 가까워요. 직선형에 가깝습니다. 직선형. 그리고 오늘도 팁을 준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영상, 그렇게 손금을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이나 이런 거 많이 보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거를 막연하게 그 생명선 안쪽으로 가는 영향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손은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첫 번째 이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이것도 생명선의 일종의 생명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안에서 여기가 붙었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안쪽 생명선에 요거랑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정확하게 생명선을 확장을 한 것도 되고요. 생명선이 확장이면 이건 뭐를 뜻합니까? 부동산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영향이 많은데, 그러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걸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중생명선으로 봐야 된다. 이중생명선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중생명선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뭐 결혼 이런 것도 포함이,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결혼보다는요 90%는 부동산 확장을 얘기를 해요. 부동산 확장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나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얘를 추정을 하겠죠. 추정을 해가지고 뭐 보통 이 정도면은,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볼 때는 한 35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35 아닙니다. 이거를 풀어내는 거는 직접 풀어내세요. 제가 이거를 뭐 이것까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고, 이분이 지금 현재는 50세가 지나는 시점인데, 이것이 다시 한번 영향을 또 줍니다.
다시 영향을 또 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상담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향후 3년이 지나갈 때 3년이 지나갈 때가 3년 후입니다. 3년 정확하게 3년 후에요. 3년 후에 기존에 일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거 외에 4가지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시기에 집을 4채를 사려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4채를 사려고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얘기한 거는요. 제가 그분이 가족이 4명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손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뭐 그 사람 가족이 4명이라 하니까 명의를 4개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지.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절대로 아니고 근데 그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자, 우리가 경우의 수는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그 뭐 한 가지에 편중돼서 생각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이분은 이 지금 이어지는 이 선에서 결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 이 선에서 영향을 준 거는요 부동산 운을 터뜨린 거예요. 부동산 운을 터뜨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제가 45세 47세 그리고 지금부터 3년 후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3년 후에 부동산이 들어오는 시기다. 들어오는 시기고 이전에 45세 47세에 가졌던 부동산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3년 뒤에 가지는 것은 굉장히 크게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본인께서도 집을 4개를 장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진 않겠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한 3번 4번 반복을 하셨어요. 3번 4번 반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공하시죠. 성공합니다. 성공하시고 항상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 계획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성공 유무는 손에서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시기에 땅이 생겼습니다 이랬는데 살려고는 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샀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그것을 나중에 가서 못 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 못 누린다는 게 완전히 다 못 누리느냐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운이었다 그러면은 땅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반 정도밖에 안 돼. 그 운이 확 주고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것이 그 운을 다 살리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 정도면은 뭐 물론 제가 그걸 가지고 남들이 성공하는 시기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실패의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조금 오늘 제가 그저께 이상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댓글이 달린 거를 하나 보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경제, 정치, 개인 가게 등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갑자기 금리 올리면 기업 가게 뭐 도미노 게임처럼 부도납니다. 송금도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반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이거 사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거를 영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삭제는 했는데, 제가 이걸로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영상으로 보낼 필요는 없는데, 반박을 좀 해볼게요. 반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 얘기했고,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양책을 해라는 얘기잖아요. 부양책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 얘기대로 한다면요, 우리 지금 나라 그 일본처럼 되자는 얘기예요. 지금 부양책을 해가지고, 코로나라고 부양책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도널프로가 부동산 거품, 거기다가 저기 주식, 코인 난리가 났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30년 40년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예요, 현재도.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거 유지를 해가지고 돈을 더 풀어서 돈을 그대로 그 금리를 낮춰가고 해가지고, 자영업자, 저도 여기 자영업자에 포함되잖아요. 자영업자에 포함이 되는데 개인 사업자에게 포함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 실제로 자영업 하는 사람들요 60%가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 돈 버는 사람 40%도 안 됩니다. 60%가 마이너스인데 전부 다 빚내서 하는 장사들이에요. 빚내서 하는 장사들인데, 가게 문을 닫으면은 대출금을 갚아라 해서 이래서 문도 못 닫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걸 그대로 다 유지해서 가자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이게 다 터집니다. 한 번에 다 터지면요 우리 나라 망해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40년 얘기하죠. 우리 똑같이 40년 50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나를 더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제가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말 놓은 김에 좀 하고 넘어갈게요. 더 큰 거를 봐야 된다. 더 큰 거를 보기 이전에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건지를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집값이 올라가는 좋아할 사람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부, 그 다음 은행, 그 다음 건설사입니다. 이들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대출이 없다, 대출이 없으면요 집값이 저렇게 올라갑니까? 절대로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출이 없으면. 근데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내주죠. 대출을 내주고 어떻게 합니까? 집값을 그 대출만큼 가격을 올리죠. 올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또 올라가죠. 거기다 은행, 건설사, 광고. 예,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로비합니다. 예, 로비를 해요. 그러면은 서민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민들은 또 돈이 또 말라버려요. 마르게 되죠. 근데 대출을 내주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우리 이번에 저기 강남 쪽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하방이 있었잖아. 그거는 지하방에서 사람들 죽어나갔잖아. 이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올라가고 거품이 끼면요 거기 살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 은행, 건설사 이것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빚을 갖게 만들고 사람을 빚덩이로 앉게 만드는데, 물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 얘기, 제가 뭐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정부에 녹을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개인 상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불을 잡게 하기 위하고 좋은 우리 들어왔을 때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한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나라가 지금 거의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물론 저는 이 망하는 시기에서 돈을 어떻게 벌게 해주겠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방향 제시 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남긴 댓글처럼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국가 운영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정부에서 상품권을 풀어서 어쩌겠다고 하고, 상품권 푼다고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코인으로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들 그걸 무슨 비탄감을 해주겠다 어쩐다 한대요. 그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정신 나간 생각. 저보고 예전에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니까 저보고 뭐 정치 성향이 어떻고 하는데요. 저는 자도우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은 이제는 한국 떠나서 그냥 이민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고요. 한국 그냥 살기 좋은 나라라서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절대로 누구 정치 성향 그런 거 절대로 없고요. 네,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도미노 게임처럼 다 자빠진다. 이미 자빠져야 될 회사들이 은행에서 돈을 풀고
부양책이니 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 과도한 빚쟁이로 만들었고요. 나라 경제를 다 망치놓은 거예요. 건전성을 가져야 돼. 건전성을 생산을 늘리고 집값도 마찬가지야. 이런 뭐 세금 뭐 걷기 위해서 은행 뭐 건설사 강구회사 이게 재벌들 돈 벌게 해줄 이거를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서민을 살 수 있는 정책. 근데 지금 이 정부도 똑같아. 전부 다 재벌을 위한 정치고, 코인 투자가 투기해가지고 쫄딱 거지 된 새끼들을 정부가 그걸 비탄감을 해주겠다 전다 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지가, 지지율이 왜 30%도 안 나오겠어요? 뻔한 이유입니다. 이 정치든, 모든 일이 그러는데,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돼, 상식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경제가 안정이 되고, 우리 실물 경제 안정되고, 우리는 어차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는요, 주식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건전성을 가져야 돼, 건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는 형태는 전부 다 투기예요, 투기, 사실은. 예, 이렇게 가서는요, 이 하락장이 오고, 다시 이게 바닥을 다지면서 경제가 건강해졌을 때 다시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하는 건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금리 올리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 개거품 끼어가지고요. 결국은 이 나라 망하게 돼요. 예,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오늘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